이유도 없이 내가 언제 그랬냐고. 너 이거 봤니? 소름 봤니? 봤어? 이번 시간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포 영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주는 소름이라는 공포 영화를 떠들어 제껴볼 예정입니다. 일단 저는 혼자 봤습니다. 당당하게 남자답게 혼자 봤어요. 얘는 여자친구랑 둘이서 봤어요. 공포 영화를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반론하실 건가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제목 그대로 너무 소름 돋는 영화였습니다. 줄거리까지 아니고 그냥 간단한 어떤 시작을 말하면은 어떤 한 남자가 이사를 오게 됩니다. 굉장히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같은 층에 사는 어떤 여자와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일어나는 아주 소름 돋고 기묘한, 어쨌든 무서워요. 무서운 공포 영화였습니다. 그 실제 촬영 장소 그 아파트가 진짜 원래 있던 아파트예요. 소름 감독님께서 찾고 찾아서 발견해낸 아마 음마 아파트일 거예요, 이름이. 지금은 이제 사라지고 재건축이 됐겠지만 그 아파트가 주는 느낌이 거의 영화를 다 살리지 않았나. 그렇지. 철거 재개발에 앞두고 있던 아파트인데 그래서 진짜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조금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특유의 그 적재물들이 막 있고 그런 게 굉장히 또 무섭거든요. 그죠. 되게 어울리지 않는 곳에 일상용품이 있으면 약간 무서워. 기괴해 그게 되게. 그러네. 건물 뒤편 아니면 막 숲풀 사이 막 이런데 들어갔는데 막 애기 자전거 있어. 이러면 좀 그래. 무서울 것 같아. 영화에서도 연출적으로 그런 걸 좀 잘 살리지 않았나. 이게 영화 제목이 소름이니까 진짜 이건 소름 돋았다 하는 장면들을 좀 이야기해보고 또 우리가 항상 또 어떤 영화를 봄으로써 얻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니 근데 이게 또 장르가 공포 영화라서 근데 또 어떤 교훈이 있어. 공포 영화지만 왜? 응? 뭐 머리카락이 야야! 저 끊어봐. 진짜 와. 우와. 가장 소름 돋았던 장면, 나부터 말을 하자면 김명민 배우가 거의 극 초반에 직업이 택시기사잖아. 근데 동료 기사한테 어떤 말을 하는데 사페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어조로 말을 할 때가 한번 나와. 그걸 딱 보고 뭔가 수상하다, 심상치 않다 이걸 딱 느꼈거든. 그때부터 너무 막 찝찝했어. 그래서 거기 영화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뭘 할 때마다 막 은근하게 막 소름 돋고 그랬는데 어찌됐건 내가 제일 소름 돋았던 건 한 가지로 말하기엔 임팩트가 셌던 게 두 개라서 한 가지는 그 김명민 배우가 그 장진영 배우를 폭행하고 결국 죽일 때 어떤 부분이 무서웠냐면 때리고 막 하잖아. 그러다가 엄청나게 과격하게 거의 이제 때리는 수준이 아니고 죽이려는 수준에 들어갔을 때 다쳤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장진영 배우의 그 스타킹과 그 어떤 속옷 같은 것들이 막 보여지면서 죽임을 당하는데 너무 소름이 끼쳤고 촬영이 그냥 한 곳에서 그 방에서 일어나는 걸 그냥 한 각도에서 계속 보여주잖아. 전혀 뭐 카메라 무빙 있는 것도 아니고 시점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더 현실적인 거야. 진짜인 것 같이 몸 동작이 너무 소름 돋았어. 두 번째는 맨 마지막에 김명민 배우가 이제 그 아파트를 벗어 나와서 입구 쪽에서 정확히 이게 입구를 보고 있다면은 요쪽을 봐. 요쪽이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이제 계단이 나오는 형식인데 그 꺾는 모서리를 봐.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 근데 그거를 계속 그 장면을 유지한 채로 보여주다가 김명민 배우 보여줬다가 다시 그쪽을 또 보여줘. 근데 약간 확대돼 있어. 그러다가 다시 김명민 배우 보여주다가 다시 그 모퉁이 쪽을 보여주는데 뭐가 이렇게 나올 것 같잖아. 결국은 안 나오는데 와, 그 장면도 진짜 무서웠어.
긴장감을 조성을 엄청 잘하는 것 같아. 오, 되게 좋은 공포 영화의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 뭐가 무조건 막 뭐가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는 별로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좀 미치게 만드는. 그치. 오히려 막 이런 거 많이 나오면 유치해 약간. 맞아. 근데 그런 은은한 긴장감. 귀신이 너무 많이 나오고 막 피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럼 약간 웃겨. 아니, 그게 약간 공포스럽다기보다 약간 좀 병맛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 영화엔 귀신이 안 나와. 나오나? 안 나와. 나오나? 안 나와. 나오나? 안 나와. 귀신이나 대놓고 무서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다. 호돌이 돌돌이였다. 그쪽은 뭔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듯한 시점이 지나고 나서 둘이서 호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다리가 있는 장면이 있어. 거기서 둘이서 막 가가지고 얘기를 막 나누다가 김용민 배우가 내가 어렸을 때 막 내가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서울 사투리로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죽였다 이런 얘기를 너무 태연하게 하는 그 장면에서 좀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약간 싹패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 그 전까지는 약간 엄청 순수한데 엄청 겁없고 이런 느낌의 청년인 줄 알았어. 이소룡 막 흉내내고 막 이런 거 보면 평범하지 않은데 그냥 착할 것 같고 그게 너무 사이코 같았는데 오타쿠 같은 느낌이었어. 하여튼 그래서 눈치를 못 채고 있다가 그 시신 대신 묻어주고 막 이런 것도 그냥 깜짝이야. 우리도 6개월 후면 30이야. 콜라 얼음 녹은 소리 가지고 왜 이렇게 또라이 같은 짓들만 하는 거야. 많은 것을 내포하면서 그 이야기를 여자 주인공한테 한 느낌이 들어서 왜냐면 나 살인마야 이거를 안 알려줬었는데 그 장면에서 깐 거잖아. 그때부터 이제 상대방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좀 많이 소름이 돋았다. 여름에 왜 공포 영화인지를 좀 알게 된 영화였어. 실제로 진짜 약간 추워졌다. 근데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크게를 못 틀겠는 거야. 진짜 나 잘 못 보거든. 진짜 무서워서 자막을 켜고 소리를 제대로 줄여서 봤어. 와, 근데 그런데도 무서웠어. 확실히 이런 게 무서워. 사람 이야기. 사람 이야기. 그리고 사실 상상해서 무서운 거잖아. 그치. 대놓고 딱 보여주면 깜짝 놀래긴 하지. 근데 어떤 그 안 보여지는 게 더 무서운 순간들이 많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굉장히 잘 건드린 영화였고 무엇보다 김명민 배우, 물론 장진영 배우님도 너무 훌륭한 연기를 펼치셨지만 김명민 배우의 연기가 수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거기서 하신 연기가 제일 뭔가 잘 어울려. 되게 선한 얼굴이기도 한데 그치. 약간 되게 차가운 느낌도 있잖아. 그치. 그 뭐지? 베토벤 바이러스, 이순신 이런 거 할 때 되게 차갑지만 선에 가까운 이런 느낌들을 계속 줬다면 이 영화에서의 김명민 배우는 약간 순박해 보이는데 사실 아니야. 그러니까 무지에서 오는 공포? 그러니까 몰라,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는 데에서 오는 공포가 딱 있더라고. 뭐 표정으로 하는 것과 몸으로 하는 연기마저도 너무 좋았다. 공포 영화의 안성맞춤이었다. 뭐 어차피 다 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이 모든 어떤 이 비극과도 같은 이야기는 아버지의 외도 때문에 다 발생된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김명민 배우의 어떤 폭력적인 성향이나 어떤 좀 반사회적인 그런 것들도 부모의 이제 부재, 고아로 자랐거든요. 장진영 배우님도 남편에게 좀 폭행을 당하고 그런 것들이 의존적인 성향과 어떤 자존감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는데 그것 또한 어떤 불안정한 가정에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뭐 물론 당연히 그냥 재밌게 볼 수 있지 공포 영화를. 근데 비극들은 항상 가정에서 시작을 한다. 그 아버지가 외도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안 됐을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 원만하게 잘 자라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니 역시 가정교육과 어떤 가정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된. 그래서 항상 비극은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우리 모두 가족을 사랑하고 그럽시다. 그리고 또 요즘 또 흉흉하고 물론 범죄자를 옹호하거나 이런 말이 아니고 어떤 가정 환경과 교육의 어떤 부재로 인해서 그런 비극들이 생겨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영화였다. 공감합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드는 의문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을 봤을 때 첫인상이 막 샤랄라 막 이런 게 아니었어. 그렇지. 막 매맞는 아내 이런 것이 이제 남자 주인공이 봤을 때 여자 주인공의 첫인상이었는데 의문이 드는 거지. 왜 어떻게 그런 장면을 보고도 매력을 느끼지? 뭐에 빠진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무섭기만 한데 그러면서 영화의 끝자락으로 가가지고 깨달았던 것이 뭐였냐면 누군가에게 엄청난 매력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바닥을 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자신의 성향과 많이 비롯돼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봤다면 그렇게 첫인상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뭔가 가까워지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지. 다가가기도 힘들었을 것 같고 다가온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보고도 다가갈 수 있음은 그런 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한테. 그래서 매력을 느끼는데 걸림돌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를 계속 왜 그러지 눈치를 못 채고 있다가 마지막에 막 나도 사람 죽였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 환경이 좀 비슷해 왔던 거. 둘 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은 둘 다 이제 그 가정이 너무 화목하지가 않았고 막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비슷한 말일 수 있지만은 예전에 아이유 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좋은 사람을 조심해야 돼. 좋은 사람을 막 찾기보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은 이제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같은 맥락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글자로 끼리끼리. 그치. 좋은 의미의 끼리끼리.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코끼리. 어떤 처지가 안 좋은 두 명이 서로에게 끌려서 왜냐면 비슷하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원래 끌리잖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였다면 오히려 반대로 지금 우리는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그렇게 서로를 끌어당겨서 좋은 사랑을 하자.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아이도 잘 키우고 그렇게 하면 비극은 줄어들 것이다. 그럴 것이다. 갑자기 계속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가 말해봐. 싸울 때 남자가 너무 술 취해가지고 막 이상하잖아. 그 남자 여자 둘이 싸울 때 여자가 별로 개의치 않아 하면서 받아친 말이 서로 잠자리도 계속 갖고 붙어있고 서로 의지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싸우니까 내가 너랑 몇 번 잤다고 막 좀 싸울 때도 말 잘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싸움이 없을 수는 없어. 그리고 싸움을 피한다고 능사는 아니고 그렇지. 근데 잘 싸워야 된다 생각해요. 진짜 그 어른들 옛말에 몸에 난 상처는 낫는다. 총을 맞은 거 아닌 이상은 괜찮아진다. 하지만 말은 마음에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고 저장이 돼 있으니 모두들 말을 아무리 화가 나도 정수를 한번 해서 필터를 하나 낀 다음에 내뱉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좋다. 아무튼 뭐 이렇게 웃음기가 없었어요. 오늘은. 왜 그러냐면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오늘 제가 신림 가서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그 신림역에서 내려가지고 미용실까지 걸어가는데 이어폰을 뺐습니다. 한 명 한 명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옆에서 누가 튀어나오면은 대놓고 쫄더라고요. 제가. 아니 방검복을 팔아. 아이씨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감사한 거는 이제 경찰관 분들이 곳곳에 이렇게 계셔주시더라고요. 너무 고생이 많으셔. 너무 감사하지. 그분들도 사람이라 그럼 칼로부터 안전한 사람들이 아닌데 참 감사하다. 너무 씁쓸해서 할 말이 없네요. 모두들 남은 여름, 남은 더위들을 각자의 방법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그리고 소름 굉장히 재밌고 진짜 소름 돋으니까 소름 돋는 영화니까 한 번씩 꼭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막 화질이 옛날 영화라서 막 떨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좀 더 무서워.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별점 5점이요? 만점.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 나도. 뭐 그리고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아, 그래. 권위자가 5점이라면 어. 5점이요. 아무튼 오늘의 별점은 간단하게 뭐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냥 뭐 하는 건데 개 싫어 진짜. 별점을 간단하게 말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름 제 별점은 한 8점 정도의 영화였습니다. 댁은요? 나보다 짜게 줄 것 같아. 7점. 7점. 그냥 행운을 빈다 그런 의미로. 아니요, 그냥 6점은 적은 거 같고 8점은 많은 거 같지. 일단은 그 공포 영화 중에는 되게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우연이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우연이라서. 안 입고 왔다? 감독 누구냐? 그렇게 느낄 수 있지. 그랬다. 하지만 추천드립니다. 재밌는 영화고요. 남은 여름 잘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안녕. 안녕.